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IP 버전 4 두 번째 시간으로 IP 버전 4 주소 체계, 어드레스 체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 어드레스 포맷은 전체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비트를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읽으면 0에서부터 42억 9,496만 7,295가 나와요. 그래서 야, 너 IP 어드레스가 뭐야? 잠깐만, 내 IP 어드레스는 32억 9,782만 4,282야. 이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읽지를 않고 32비트를 8비트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8비트 단위로 나눈 값 사이에 닷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8비트로 나눈 값을 10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8비트가 0에서부터 255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8비트도 0에서 255, 세 번째 8비트도 0에서 255, 네 번째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55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192.168.1.1 또는 10.1.1.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IP 버전 4 어드레스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IP 어드레스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를 관리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IANA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키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키사에 있는 자료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전 세계 IP 어드레스 현황을 보면 2018년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36억 6,562만 5,144개, 42억 9천만 개 중에서 36만 6천만 개를 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수 용도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놓은 IP 어드레스 대역이 있어요. 이 특수 용도 IP 어드레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36억 6천만 개의 특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5억 8천만 개, 걔네들을 서로 간에 더하고 나서 나머지가 얼마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4,082만 7,592개, 즉 전체 IP 어드레스 중에서 1%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주소 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IP 버전 6 어드레스로 바꾸는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각 국가별로 도대체 누가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륙별로 IP 어드레스 사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봤더니 아메리카, 역시 예상대로 아메리카가 43.4%, 거의 반 가까이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의 IT 강국들이 많죠. 한국, 일본, 중국, 인구도 많고요. 자, 그래서 아시아 쪽에 지금 현재 20.7%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IP 어드레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죠. 유럽의 나라가 그렇게 많아도 17.4%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국가별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위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제일 먼저 IP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은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제 IT 강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IP 인구가 많으니까 IP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IT 강국이라고 하는 인도는 6위 내에 아직 없네요. 거기는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IP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표에 있듯이 2018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IP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 때 같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 주소, 집 주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집 주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이동 몇 다시 몇 번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주소가 있을 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메일을 만약에 편지를 쓴다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의 전체 주소를 다 적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이름까지 적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체국에서 처음에 우체국으로 도착했을 때 그 편지를 분리를 할 때는 각각의 주소 별로 해서 분리를 하지를 않죠. 그룹별로 분리를 하죠. 강원도로 가는 거, 부산으로 가는 거, 서울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분류를 하고, 또 해당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동작구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서초구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리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동으로 가는 걸로 분리가 돼서 마지막에 집배원 아저씨분이 집까지 편지를 갖다 주게 되죠. 자, 그것처럼 주소 하나하나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집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그 집합을 서울시 또는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도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구 단위로, 그런가 하면 도에서는 시 단위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작게 나눈다라고 하면 동작구를 다시 사당동, 상도동, 원주시를 다시 뭐 문막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로 묶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주소는 뭐가 돼요? 상세 주소가 되죠. 동작구로 묶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상세 주소가 되죠. 어쨌든 앞에 어떤 그룹으로 묶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세 주소가 되는 겁니다. IP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32비트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일일이 관리한다라고 하면 몇십억 개를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마치 우리 그냥 일반 주소랑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32비트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 얘를 앞부분에서부터 8비트로 묶을 것이냐, 16비트로 묶을 것이냐, 24비트로 묶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서울특별시로 묶을 거냐, 구 단위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동 단위로 묶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를 몇 비트로 묶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네트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세 주소, 그 상세 주소가 각각의 PC나 서버들, 걔네들이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겠죠. 맨 마지막 부분, 그 파트, 네트워크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우리가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IP 어드레스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부분이 상세 주소, 각각의 시스템별로 가지고 있는 개별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P 버전 4 어드레스를 앞부분 네트워크 파트, 네트워크 포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호스트 파트, 호스트 포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을 합치면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전체 32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IP 어드레스는 19168.1.1인데 도대체 나는 몇 비트까지가 네트워크이고 몇 비트까지가 뒤에가 호스트 파트지? 이 부분을 PC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사람도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PC나 아니면 서버 또는 라우터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네트워크가 몇 비트인지 어떻게 아느냐? 별거 없습니다. IP 어드레스가 192.168.1.1이다. 자, 그럴 때 뒤에 마스크라고 하는 정보를 세팅을 합니다. 너의 마스크는 몇이야? 내 마스크는 255.255.255.0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255란 얘기는 앞에 8비트가 전부 다 1111111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얘도 1111111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도 1111111이란 뜻이고 얘는 0000000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우리가 서브넷을 배우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전부 이진수로 바꿔요. 전부 이진수로 바꾸고 마스크하고 위에 IP 어드레스 이진수로 바꾼 것을 두 개를 AND 연산을 시킵니다. 각각의 얘도 32비트고 마스크도 32비트니까 각각의 비트들 32비트를 각각 AND 연산을 시켜요. 그럼 AND 연산의 특징은 값이 1, 0이 누구하고 AND가 되면 1하고 AND 연산이 되면 1, 1은 1이고요. 1, 0은 0이죠. AND 연산을 시키게 되면 둘 다 1인 경우만 1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숫자를 AND 연산을 0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1하고 1인 것만 1이 되니까 얘가 0이면 어쨌든 1,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0, 0이 되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1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이 1이 되고 0이 0이 되고. 자, 그런가 하면 0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1, 1만 1이 되니까 전부 0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1, 1, 1, 1, 1, 1, 1, 1이고 뒤에는 다 0, 0, 0, 0이니까 여기가 1이라면 1하고 AND 연산을 시킨 애는 1은 1로 0은 0으로 내려오니까 19168 1은 그대로 뭐가 돼요? 192 168 1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런가 하면 0하고 AND 연산을 시킨 애는 0하고 AND 연산 시키면 무조건 0이 되니까 얘는 전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몇 비트까지가 1이었습니까? 24개 비트가 1이고 그 다음이 0이죠. 그때 요 마스크 부분에 1로 연속된 개수, 이 숫자가 몇 비트까지가 네트워크인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19168 1.0이란 네트워크야. 그런데 마스크가 1이 몇 비트까지 마스크가 1이었어? 아, 나는 24비트까지가 마스크가 1이었어. 그래서 나는 24비트 네트워크야.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19168 1.0의 24비트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파트가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파트고 그 다음에 호스트 파트가 어느 파트가 호스트 파트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1이 앞에서부터 연속된 게 몇 비트까지냐 1로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 둘을 합치면 네트워크 포션하고 호스트 포션 둘을 합치면 항상 32비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만약에 8비트까지를 네트워크를 했다. 그러면 뒤에 24비트가 호스트니까 각각의 상세 주소는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2의 24승계가 상세 주소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PC마다 2의 24승계의 IP 어드레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16비트까지를 네트워크로 했다 라고 하면 뒤에 상세 주소로 세팅할 수 있는 호스트 파트는 2의 16승계까지 IP 어드레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4비트까지 네트워크 포션으로 사용을 했다라면 남은 호스트는 8비트만 되겠죠. 그래서 2의 8승계까지 IP 어드레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IP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네트워크는 커다란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파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네트워크의 사이즈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8비트 네트워크가 제일 큰 네트워크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16비트 네트워크가 그 다음 네트워크, 그 다음에 24비트 네트워크가 그 다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P 버전 4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포션하고 호스트 포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IP 버전 4 주소 32비트 체계로 만들 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42억 개나 되는 애를 전부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으니 걔네들을 집합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네트워크 개념은 나왔습니다. 그럴 때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커다란 네트워크를 할당을 해줘야 될 거고, 중간급 회사라고 하면 중간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할당해 줘야 될 거고, 정말 작은 사이즈라고 하면 적은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할당을 해 줘야지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32비트라고 하는 IP 어드레스 체계에서 8비트 단위로 나누어서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굉장히 큰 회사라면 8비트 네트워크를 통째로 주자. 그러면 2의 24승계의 IP 어드레스를 그 회사한테 통째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16비트 네트워크를 통째로 주자. 그러면 2의 16승계의 IP 어드레스를 세팅할 수 있는 사이즈를 주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작다면 24비트 네트워크를 할당해 주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8비트 단위로 네트워크를 할당해 주는 걸 우리가 A 클래스 영역이다. 그 다음에 16비트 단위로 네트워크를 할당해 주는 게 B 클래스다. 그리고 24비트 단위로 할당해 주는 게 C 클래스다. 자, 그러면 어느 대역을 A 클래스로 할당해 주지? 어느 대역을 B 클래스로 할당해 주지? 어느 대역을 C 클래스로 할당해 주지?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맨 앞에 32비트 IP 어드레스 중에서 맨 앞에 비트 4개 비트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로 합니다. 처음엔 2개 비트로 했는데 나중에 4개 비트로 늘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 A 클래스가 있었고 B 클래스가 있었고 C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A 클래스는 8비트를 통째로 네트워크로 주는 것, B 클래스는 16비트를 통째로 주는 것, C 클래스는 24비트를 통째로 주는 것. 그리고 나서 A 클래스 영역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맨 앞에 비트 있죠. IP 32비트 중에서 맨 앞에 비트. 그 맨 앞에 비트가 0으로 시작하면 A 클래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A 클래스는 맨 앞에 비트는 0 아니면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IP의 반을 A 클래스한테 할당해 준 거죠. A 클래스 영역으로 할당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비트가 0으로 시작하니까 맨 앞에 8비트가 00000부터 01111까지 해서 몇이 돼요? 0에서부터 127 네트워크. 맨 앞에 8비트가 0에서 127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를 A 클래스로 정의를 내리고 해당 네트워크를 할당해 줄 때는 8비트 단위로 통째로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이 8비트, 그러니까 마스크 정보는 25.0.0.0 뭐예요? 1이 8비트까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클라이언트, 각각의 PC나 서버 뭐 이런 데다가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줄 수 있는 게 2의 24승계 엄청나게 많은 호스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뒤에 마이너스 2 빼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비트가 1로 시작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그런데 걔를 또 B 클래스하고 C 클래스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B 클래스는 1, 0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 C 클래스는 1, 1로 시작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B 클래스가 1, 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이니까 128부터 191 여기까지가 B 클래스가 되고, B 클래스는 16비트까지를 네트워크로 가져가야 되니까 마스크도 앞에 1을 16개를 앞에 1로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16승계만큼 IP 어드레스를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클래스한테 1, 1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멀티캐스트도 야, 나도 IP 좀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 클래스를 또 반으로 쪼갭니다.
D 클래스가 나온 거죠. 멀티캐스트는 서브넷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의 IP 어드레스가 하나의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멀티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 1로 되는 애를 또 반으로 나눕니다. 110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비트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111로 시작하는 애를 D 클래스로 하자. 그러니까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하니까 192부터 223번까지 네트워크가 C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C 클래스는 이제 24비트 단위로 네트워크를 나누어서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파트가 24비트가 되고 당연히 마스크도 1이 앞에서부터 24번째 비트가 1로 돼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D 클래스가 나왔으면 나중에 또 새로운 애가 또 요청을 하게 되면 또 쪼개서 줘야 되지 않나? 예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걔를 연구용 또는 예비용 IP 어드레스라고 해서 E 클래스를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D 클래스 말고 또 다른 애, 멀티캐스 말고 다른 서비스가 오면은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여기서 네 번째 비트를 또 다시 나누는 거죠. 0이냐 1이냐. 그래서 멀티캐스트가 가져가는 주소가 1110으로 시작해서 22 4점대부터 23 9점대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이 됩니다. 얘는 하나의 IP 어드레스가 하나의 서비스를 하니까 네트워크나 이런 파트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E 클래스 111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240대부터 255점대까지 이 영역이 이제 예비용으로 남겨놓은 IP 버전4 어드레스 대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는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A 클래스가 1에서부터 127로 끝나네요. 그럼 0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0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아스타렉스가 두 개가 표시가 되면서 이 앞에 8비트가 전부 0이거나 0인 0이 빠졌죠. 전부 1이네. 전부 1이면 뭐예요? 0, 1, 1, 1, 1, 1이 전부 다 1인 거니까 127. 127은 호스트, 각각의 PC나 서버나 이쪽에 호스트에다가 줄 수 있는 IP 어드레스가 아니래요. 0도 사용할 수 없고 127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A 클래스라고 해서 통신할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126까지가 실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A 클래스 영역이 되겠군요. 그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바로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처음에는 IP 어드레스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인터넷이 커지면서 IP 어드레스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네트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IP 어드레스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설 IP 어드레스 때문에 네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트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IP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 있어? 그러면 A 회사도 10점대 네트워크를 쓰고 B 회사도 10점대 네트워크를 쓰고 C 회사도 10점대 네트워크를 쓰다가 IP를 변경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나올 때만 뭐를 하면 돼요?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서는 똑같은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안 되죠.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사용해야 돼요. 걔를 우리가 퍼블릭 IP 어드레스, 공인 IP 어드레스라고 하자.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왜요? 인터넷으로 나올 때 IP 어드레스를 변경하면 되지 내부에선 지네들끼리 쓰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사설 IP 어드레스라고 하자라고 해서 퍼블릭 IP 어드레스,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해서 두 개로 IP 어드레스 대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만 알면 나머지가 공인 IP 어드레스 대역이겠죠.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대역은 A 클래스, 큰 회사도 사설 IP 어드레스 쓰려고 할 거고 중간급 회사도 사설 IP 어드레스 쓰려고 할 거고 작은 회사도 사설 IP 어드레스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클래스에서도 사설 IP를 빼오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에서도 사설 IP 대역을 빼오고 C 클래스에서도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을 빼옵니다. 그때 A 클래스에서는
10점대 네트워크, 앞에가 1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를 사설 IP 어드레스로 쓰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B 클래스에서는 172, 16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에서부터 172, 31로 시작하는 네트워크까지를 사설 IP 어드레스로 쓰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C 클래스에서는 192, 168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를 전부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옆에 네트워크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브넷하고 슈퍼넷 또는 서머리 뭐 이런 기능들을 이해하셔야지 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IP 어드레스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A 클래스는 10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네트워크, B 클래스는 172, 16에서부터 172, 31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C 클래스는 192, 168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대역을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으로 만들었어요. 얘는 인터넷 퍼블릭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IP 어드레스겠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도 마찬가지로 한 회사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너네 망에서만 써 라고 해서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을 239점대를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A 클래스가 앞에 비트가 전부 다 0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0점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이겠죠. 그 네트워크는 A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127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는 A 클래스에 속하긴 하는데 일반 PC한테는 줄 수 없는 IP 어드레스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라우터나 L3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뭐냐 하면 패켓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경로, 베스트 패스를 계산을 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패켓을 포워딩하는 장비예요. 자, 그런데 그 장비가 IP 어드레스를 하나하나 다 관리한다라고 하면 몇십억 개나 되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918 1.1은 얘한테 보내, 1918 1.2는 얘한테 보내.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장비는 경로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경로를 관리해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168 1.0의 24비트는 어디로 보내? 10.1.1.0의 뭐 24비트는 어디로 보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는 관리하지 않으니까 패켓이 들어왔을 때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의 네트워크 파트만 보고 경로를 찾아서 포워딩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24비트 네트워크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패켓이 들어왔을 때 앞에 24비트만 보고 매치가 되는지 매치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매치가 되면 그쪽으로 포워딩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16비트 네트워크 정보라면 각 장비에서, 그러면 호스트 파트는 보지 않으니까 16비트 앞에 16비트 네트워크 파트만 일치가 되면 그쪽으로 포워딩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8비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8비트 네트워크 파트 정보만 동일하면 그쪽으로 패켓을 포워딩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0비트라면 0비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네트워크 파트만 비교하고 포워딩을 할 건데 아무 정보도 보지 말고 포워딩하라는 게 되죠. 그렇죠? 0비트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디폴트 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폴트 루트. 즉 무슨 말이냐? 네가 알고 있는 자세한 네트워크 있으면 그 자세한 네트워크대로 포워딩을 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알지 못하는 네트워크라면은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저쪽으로 보내. 그렇죠? 왜? 0비트니까. 내가 비교해야 되는 비트가 0비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란 얘기죠. 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맨 앞에 8비트가 0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디폴트 루트라고 해서 걔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1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부터가 A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27점대는 A 클래스는 A 클래스인데 왜 걔를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로 세팅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PC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PC 가격도 비싸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한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즉 패킷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서 내가 클라이언트 되고 내가 서버도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면 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IP 어드레스 대역으로 뭐를 하기로 했느냐, 127점대를 그 대역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로 본다라고 하면 A 클래스인데 이 127점대는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PC에서 PC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IP 어드레스 대역입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루프백 어드레스 대역이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리눅스나 이런 곳에서는 로컬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127점대는 A 클래스는 A 클래스지만 실제로 호스트나 이런 곳에 IP 어드레스로 사용할 수는 없는 대역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2의 24승계를 IP 어드레스 쓸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마이너스 2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린다라고 했죠. 그 마이너스 2개가 뭔지를 지금 현재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168.1, 19168.1.2, 19168.1.3 이렇게 해놓고 걔가 24비트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192.168.1.1에 나는 24비트야. 192.168.1.2에 나는 24비트야. 그래서 내 IP 어드레스는 뭐고 지금 나의 네트워크 파트는 몇 비트까지가 네트워크 파트야 라고 해서 요 24다 24다 하는 걸 우리가 프리픽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19168.1, 19168.1.2, 19168.1.3 24비트까지가 내 네트워크야. 그런데 IP 어드레스 말고 너는 도대체 무슨 네트워크 돼 있냐? 나는 무슨 네트워크 돼 있지? 나는 192.168.1에 무슨 네트워크에 있어? 해당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네트워크 파트를 제외한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0으로 세팅이 되면, 호스트 파트의 비트가 모두 0으로 세팅이 되면 걔는 해당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어드레스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얘는 PC나 이런 곳에 실제로 호스트 쪽에서 IP로 세팅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패킷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10대 PC가 있는데 10대 PC한테 다 같이 보내야 돼요. 우리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10대 PC한테 똑같은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10개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얘네들한테 한 개의 패킷만 던져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한테 모두 한꺼번에 전달할 수는 없을까? 한꺼번에 전달하는 게 뭐니까 브로드캐스팅이죠. 얘를 브로드캐스팅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앞에 네트워크가 있고 뒤에 호스트 파트, 호스트 비트를 전부 다 1로 세팅을 하면 걔는 모든 PC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19168 1의 24비트 네트워크이면 뒤에 8비트가 전부 다 1이어야 되니까 19168 1.255 이런 패킷이 들어오면 다른 PC들이 받았을 때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1이네? 그러면은 얘는 내가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IP 어드레스를 브로드캐스트로 하자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IP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파트, 걔를 나타내기 위한 어드레스, 걔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 했죠. 그래서 호스트 부분이 전부 다 0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를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리고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1로 세팅되어 있는 애를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그 다음에 두 개의 IP 어드레스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IP 어드레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는 호스트 파트가 16비트라면 2의 16승계에서 마이너스 네트워크 어드레스 빼고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빼니까 두 개를 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랑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사용할 수가 없는 IP 어드레스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 버전 4에 대해서 IP 버전 4 헤더와 주소 체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에 대한 부분, CIDR 부분까지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배우시고 나면 그 다음에 라우팅을 배우시든 뭘 하시든 간에 L3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과정 IP 프로토콜에 대한 3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셔야 레이어 3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몇 번을 학습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